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이 바로 구정 휴일이었는데 휴일들은 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또 웃기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한국 및 세계 언론이 그냥 야단 법석입니다. 특히 그 한국 언론들이 야단 법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나토를 아주 비하를 했습니다. 막말을 하면서 비하를 했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현상과 동떨어졌고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 미국 외교 정책의 그 역사, 이론 이런 데 근거해서 트럼프가 나토를 이렇게 참 모욕한 말을 한 것은 그것은 막말이 아니라 전략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개무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보니까 개무시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아주 상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글자로는 평소에 많이 쓰지만은 근데 그 개무시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트럼프의 나토 개무시 막말이 아니라 전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트럼프 얘기하기 전에 바이든이 아주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바이든이 그 부통령 할 때 그리고 이제 상원의원 할 때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다큐멘터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당해 가지고 이 특별검사의 취조를 쭉 받았었죠. 그런데 그 연방법무부 특별검사 로버트 허라는 사람이 이번에 바이든을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달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도 늙어가지고 기억을 잘 못한다. 기억을 잘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언제 부통령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그렇지만은 뭐 그냥 괜찮은 착한 노인이라고 생각해서 기소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달고서 이제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이 그걸 보고서 황당무계한 것이죠. 자기가 총사령관인데 자기 보고 기억력이 딸리는 할아버지라고 그러다니 그리고 아들이 죽은 날짜도 모르고 그리고 뭐 부통령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화가 나서 나와서 이를 해명하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월 8일이죠.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또 엉망진창을 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에서조차 이제 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된 그런 보고서를 집필한 사람이 그 연방법무부 특별검사인데 이 사람 이름이 로버트 켕 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물론 이제 한국인 2세고 국적은 미국인이죠. 이제 그 하버드 대학 나오고 스탠포드 대학 법과대학원 나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적으로는 공화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그 바이든이 해명하러 나왔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기억력도 딸리고 뭘 모르는 노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버린 것이죠.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나와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저 시간이 저녁 8시였습니다. 저녁 8시면 바이든은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시간에 저걸 기자회견을 하게 해서 또 이렇게 망신을 줬느냐 그랬더니 그 백악관 대변인이 자기가 정한 시간이다. 대통령은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미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슈퍼볼이라는 그 미식축구 대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해에 미식축구를 제일 잘한 팀 두 팀이 모여가지고 챔피언을 결정하는 그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슈퍼볼은 1억 2천만 명이 봅니다. 그 보통 이제 대통령이 그 하프타임에 나가서 이제 그냥 즐거운 날이니까 한마디 하는데 바이든이 그때 나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인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갔다가 또 말 실수하거나 기억력 잊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월 8일 날 자기가 이제 해명하는 그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이 멕시코 대통령 시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저 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가자 지구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가자 지구가 있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랑 싸우는 데가 이집트지 그게 멕시코입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헷갈려 가지고 이번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기자들이 막 해댔습니다. 기자들이 막 해댔는데 거기에서 항상 바이든을 제일 못 살게 구는 기자는 물론 그 폭스뉴스의 기자인데 이번에는 이 CNN은 그래도 트럼프 바이든 편이에요. 바이든 편인 CNN의 백악관 출입 기자 MJ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미국 국민이지만 저 사람은 태어나기를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뭐 총알같이 쏟아내더라고 보니까 총알같이 막 쏟아내는데 바이든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언론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분노를 억제를 못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MJ 리라는 이 기자는 뭐 질문을 뭐 총알같이 해대고 영어도 뭐 한국에서 타는 사람이지만은 아주 미국 본토 사람처럼 영어를 잘하는 그래서 그 트럼프를 정말로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을 정말로 곤궁한 상태에 빠뜨려 놨다. 근데 그 기자 두 명이 기자 한 명하고 검사가 둘 다 그 한국 출신인 사람들이다라는 그 묘한 뭐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미국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바이든이 자기를 해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머리도 맑고 기억력도 좋고 참편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 나왔는 그날 너무나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날은 미국을 위해서 슬픈 날이었다. Sad day for America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거꾸로 가서 보면은 그 한국계 미국 기자가 뭐를 질문했냐면은 당신은 너무 늙었다. 그 기억력도 딸리고 다 딸리는데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 미국의 민주당의 트럼프를 이길 후보들이 질비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왜 안 주느냐. 네가 계속 하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 들으니까 내가 제일 자격이 있고 훌륭하니까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집트 대통령하고 멕시코 대통령을 헷갈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 대통령감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늙어서 이제 대통령 못하겠다. Too old to serve 해가지고 86% 미국 국민들이 저 사람은 이제 대통령 대통령 앞으로 1년 남았는데 그것도 다 할지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마저도 뉴욕타임즈는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민주당 기관지일 정도로 완벽한 민주당 신문인데 이번에 바이든 잘못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더 잘했어야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한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암담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식으로 그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구설수에 오른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없는 사람이 부통령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저 사람은 물어보면 왜 이렇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는지 정말 그 웃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웃음이 해프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은 정말 그 진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대통령이 지금 저런 그 곤궁에 처하니까 나는 ready to serve. 나 대통령 할 준비가 다 돼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방송 폭스 뉴스인데 저거를 본 한 사람이 밑에다 토를 달았더라고요. Oh God, please save us.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세요. 카말라 해리스 역시 미국에는 디제스터 참 재난이 될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저렇게 그 토를 달았더라고요. 예. 지금 바이든이 분노해가지고 로버트 허를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는데 로버트 허랑 5시간 정도 취조를 받은 거죠. 사실은 검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면 저 취조문을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녹음해 둔 것을 풀으면 될 거 아니냐. 녹음한 거를 좀 공개하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거 5시간분을 공개를 하게 되면은 바이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참 상상이 나가지 않는데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백악관한테 그렇게 그 로버트 검사를 비판만 하지 말고 그 내용을 인터뷰한 거를 녹음한 거를 들려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최근에 1월 말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지금 투표하면은 뭐 트럼프가 압승할 판국입니다. 미국은 민주당 찍는 주가 있고 공화당 찍는 주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주가 있는데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스윙 스테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뭐 트럼프가 다 앞서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는 거의 10%를 앞서고 있고 네바다도 8%. 뭐 지금 선거하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건 거의 100%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정치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미국 보수 언론은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좌파 언론들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미국 외교의 그 기본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말이죠. 정말 하루아침에 적과 동지를 바꾸는 나라입니다. 200년 동안 그랬습니다. 능란한 외교 정책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 깃발 여러 개 있는데 영국 깃발하고 일본 깃발이 있고 밑에 프랑스, 이태리, 독일, 러시아, 중국 깃발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라와 미국은 전쟁을 해봤고 여기 있는 모든 나라와 미국은 동맹을 해본 나라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세계 정치를 좌우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중국, 소련, 일본 등 7대 강국 중에서 미국하고 직접 전쟁을 안 한 나라는 프랑스 한 나라입니다. 나머지는 미국과 전쟁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또 다 미국과 동맹국도 해봤습니다. 전쟁도 하고 동맹국도 하고 영국 보세요.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독립전쟁했던 상대가 영국이죠. 일본은 미국의 핵폭탄을 떨어뜨렸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지구에서 영국과 일본입니다. 프랑스는 미국이 독립할 때 미국 편이었죠. 그렇지만은 가장 심리적으로 반미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이태리랑 미국 전쟁했죠. 독일하고 전쟁했죠. 러시아랑은 큰 전쟁은 아니었지만 냉전이라는 40년짜리 전쟁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거꾸로 틀었습니다. 중국은 한때는 동맹국이었고 또 전쟁을 하는 나라고 지금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동맹과 친구와 적 이것을 수시로 그냥 손바닥 넘기듯이 바꾼 나라고 지난 200년 동안 그래 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트럼프 사건이에요. 트럼프가 He would encourage Russia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to any NATO country that doesn't pay enough. 나토가 미국이 만든 동맹국인데 냉전이 끝났을 때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나토 국가들이 지금 뭐 그냥 무임승차 국가가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화가 나서 너네들은 무임승차하는데 돈 안 내는 나라들 러시아가 공격해도 내가 가만 놔두겠다. 차라리 공격하라고 부추기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좀 화가 나서 얘기한 거겠죠.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말이죠. 지금 러시아가 독일 공격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공격해놓고서도 저렇게 쩔쩔매는데 프랑스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현실하고 말하고를 봅시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럽의 큰 나라를 공격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모든 나라가 돈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된다. 돈을 내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CNN에서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나는 돈을 내지 않는 나라는 보여주지 않겠다. 대신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 아무거나 하라 하겠다. 돈 안 내는 나라는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돈을 내야 한다. 당신네들은 내야 할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얘기했죠.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을 포기한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포기한 사람은 돈 더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말이죠. 대한민국 보고 방위비를 더 내라고 그러는 것은 함께 하자는 소리지 포기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포기할 경우에는 돈 내라는 말 안 합니다. 포기했다면 돈 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돈을 내라는 것은 포기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같이 하자는 소리입니다. 바이든이 또 이 말까지 했어요. 트럼프가 러시아로 하여금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침략할 길을 열어주었다.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제정치에. 그죠? 러시아 침략의 길을 열어준 것은 사실은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러시아 침략의 길을 열어준 거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다만다 하고 있을 때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침략하면 미국은 와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란 소리 아니에요? 오란 소리.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 된 다음에 석유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러시아가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전쟁할 돈을 다 벌었어요. 그래서 전쟁한 겁니다. 트럼프는 매일 자기는 러시아랑 친하다 그러면서 미국이 석유를 파는 바람에 국제 유가가 너무 내려가 가지고 러시아가 정말 돈이 없어서 쩔쩔맸습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날은 전쟁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히 국제 정치를 보고 분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나토 국가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난 토요일 2월 10일 날 처음 한 얘기도 아닙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하는 내내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지난 토요일의 언급은 가장 직설적이고 노골적이었다. 돈 안 내는 나라 내가 차라리 러시아 보고 침략하려고 하겠다. 이건 뭐 노골적이죠. 나토 국가들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약속을 했습니다. 2%까지는 GDP의 2%까지는 국방비로 쓰자. 그런데 그 2%에 그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그 2% 미만입니다. 그런데 CNN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2%는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이게 청구서는 아니다. 언제 2% 반드시 내라는 게 어디냐. 2%까지 최소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해가지고 참 CNN다운 해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비 아닌 다른 회비들은 뭐 나토 국가들이 다 잘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 미국에서 지금 가장 보수적인 방송이 뉴스맥스라는 방송입니다. 아직은 그 유선 방송이고 뭐 폭스만큼 커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지금 급성장하는 미국의 보수 방송인데 더 파티 이즈 오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현직에 있을 때 유럽하고 만나가지고 당신네들 돈 더 많이 내야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토 회원국 보고 돈 더 많이 내라는 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큰일 났다고 떠드는데 같이 공동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를 이제 같은 공화당으로서 트럼프하고 2016년에 경선을 벌였던 그 마르코 루비오라는 플로리다 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CNN이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당신은 트럼프 지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트럼프 언급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루비오는 대통령 당시 했던 언급을 반복한 것일 뿐이다. 이미 몇 년 전에 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자기도 동의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얘기는 그냥 정치가들이 그냥 흥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아주 그 최고급 최고급 이론가들이 다 그 기반을 제시한 겁니다. 저 사람의 트럼프의 얘기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유럽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CNN은 이게 트럼프하고 푸틴이 한 편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따져봅시다. 한 편이 되면 안 되나요? 미국 외교사에서 그 양아치 깡패하고도 미국의 한 편이 됐던 얘기들을 뭐 한두 번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푸틴하고 한 편이 되는 것이 왜 문제냐? 옛날에 말이죠. 뭐 옛날도 아니지. 트럼프가 푸틴하고 잘 지내니까
신문 기자들 그리고 민주당 쪽 사람들이 어떻게 푸틴과 같은 그 깡패하고 잘 지내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그건 푸틴이 더 큰 깡패인 시진핑하고 잘 지내라고 놔두라는 말이냐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국제정치의 기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깡패 양아치들은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힘을 약화시키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전략이고 외교 정책인 것이죠. 마르코 루비오가 트럼프 언급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나온 그 화면을 제가 이제 캡처한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토에 대한 트럼프의 분노는 유럽으로 하여금 제갈길을 가게 할 것. An outburst by Trump on NATO may push Europe to go it alone. 이게 트럼프 원하는 거 아닐까요? 유럽이 혼자 가는 게 미국한테 뭐가 나빠요? 혼자 맞겠다는데. 이게 옛날 100년 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다. 독일의 재무장은 영국, 프랑스의 군사력 강화를 초래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러시아가 그 유럽에서 제일 강하죠. 러시아와 균형을 이뤄가지고 유럽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유세력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미국의 힘이 덜 들어갈 것이다. 그럼 나쁜 건가요? 우리나라 보면은 뭐 제2의 6.25 일어날 수도 전례 없는 폭탄 발언. 저기서 한국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 신문들 한국 전쟁까지 연결을 하죠. 뉴욕타임스는 1950년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해서 전쟁이 났다고 그것까지 얘기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국의 BBC 방송은 선고용 발언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시진핑이나 푸틴이 오판할 수 있다. 오판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막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맥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They don't get it. 그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못 알아듣는다. 밑에 자막이 나오죠. Leftist 좌파들이 go nuts. 미쳤다. 이게 막 지금 광분하고 있어요. Over Trump NATO comment.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서 언급한 데 대해서 좌파들이 지금 광분하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그래도 좀 잘 살고 힘이 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국방비가 GDP의 1.26%입니다. 미국은 한 3.5% 되는데 미국은 지난해 8,579억 달러를 국방비로 씁니다. 사실 그 한 나라가 쓰기에는 너무 그 터무니없이 많은 세계 국방비의 거의 한 3분의 1쯤 되는 그런 국방비를 쓰고 있는 것이죠. 나토가 fair share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유럽 나라들 다 잘 사는데 그것을 미국이 막아줘야 되느냐라고 지금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의 경기가 좋거나 뭐 이럴 때는 또 그런 얘기가 좀 덜한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미국의 부채가 34조 달러가 됩니다. 34조 달러의 부채를 가진 나라가 이게 그냥 이 무한정으로 세계 경찰을 혼자 다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미국의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의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민주당하고 비슷한 공화당 사람이에요. No say in American president. 어떤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라도 푸틴을 인커리지 하겠다. 그러니까 푸틴 보고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러진 않을 거다 이거예요. To attack our NATO allies. 우리의 나토 친구들을 동맹국들을 공격하라고 푸틴을 부추기는 대통령은 있을 수가 없다. 정신 나간 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래 미국의 적은 독일입니다. 그거 100년도 안 돼요. 독일이 미국의 숙적인 지가 100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과 동맹국이었습니다. 소련이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잘린 거 아니겠습니까? 적국이었으면 소련이 적국이었으면 남북으로 안 잘리죠. 동맹이니까 미국이 반쪽씩 점령하자고 그랬던 겁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그러면 소련은 영원히 미국의 적이고 유럽은 영원히 미국의 친구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나토 동맹국 중에서 2% 미만이 그 2% 미만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입니다. 저 나라들은 돈도 쓸 여유가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독일,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 그 영국과 폴란드를 제외하면은 2%라는 가이드라인을 맞춘 나라들이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나토 나라 중에서 지금 그래도 2%는 적어도 2%를 쓰자에 맞춘 나라들 보겠습니다. 미국 뭐 당연히 맞췄죠.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거 말 됩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다 2%를 넘었어요. 영국.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이 뭐라고 안 그러는 겁니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예. 그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같은 나라, 이태리 같은 나라들은 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데이터를 보면은 트럼프가 화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도 닥달을 해가지고 2018년에 독일이 1.24%를 썼는데 국방비로 2023년에 1.57로 조금 늘었어요. 그리스도 2.27에서 3.01, 폴란드 1.98에서 3.9, 이태리는 1.15에서 1.46. 예, 약간의 효과를 받아 트럼프는 다 2% 이상으로 올려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바이든이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 공격에 총신호를 주었다. 이건 끔찍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한 사람이라고 분석하는 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부근에 우크라이나 국경선에 푸틴이 막 탱크 몰아붙일 때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은 그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전쟁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전쟁 며칠 전에. 그리고 또 뭐를 했습니까? 간접적으로 도와준 거. 미국의 셰일 오일을 전부 다 파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제 유가를 대폭 상승시킴으로써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 전비를 몇천억 달러를 비축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전쟁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우크라이나 하늘을 지배하고 있던 게 러시아 전투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호소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하늘에 러시아 비행기가 못 날게 좀 노플라이 존을 쳐달라. 그랬더니 미국에서 말이죠. 그 백악관 대변인 젠사키라는 사진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노플라이 존을 설정해달라는 젤렌스키 요구에 참 그 미국이 그 안타깝다, 불쌍하다는 걸 다 인정하지만 그렇지만은 그거를 해주려면은 미국의 전투기가 날아가서 러시아 전투기랑 교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3차 대전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줄 수 없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We are not interested in the third world war. 우리는 3차 대전에는 흥미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많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미국을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겁쟁이 같은 놈들이라고.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다 까먹고 있어요. 예, 나토 사무총장이 그랬대요.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다. 예, 우크라이나는 나토 턱밑이죠. 노플라이 존 쳐달라고 그럴 때 나토 공군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런 얘기한다는 거는 참 정치가들이 그 책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트럼프한테 뉴욕타임즈가 또 욕을 했어요. 친구보다 적을 좋아함으로써 트럼프는 세계 질서의 전복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서 친구와 적, 국제정치에서 친구와 적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미국은 전쟁한 그 7대 강국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였다. 전쟁도 했고 동맹국이기도 했다. 친구와 적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제정치학은 엉터리 국제정치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썼습니다. 글쎄다. 미국의 민주당 기관지 같은 뉴욕타임즈는 러시아를 주적으로 간주하는데 공화당은
중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솔직히 트럼프는 주적이 러시아가 아닙니다. 중국이 주적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주적은 중국입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주적을 러시아로 삼음으로써 러시아가 중국하고 친해지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대전략적 오류를 바이든이 저질렀는데 그것을 지금 트럼프는 바꿔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유럽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캐나다가 미국을 싫어하는 게 56입니다. 좋아하는 게 39고. 그리고 헝가리, 이탈리, 영국,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프랑스는 미국을 싫다가 60%, 좋다가 38이에요. 그리스 59대 36, 네덜란드 62대 34, 독일 66대 30. 이게 미국의 친구들이에요. 트럼프가 자기 임기 중에 저걸 보고서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뭐하러 도와주는 거야. 지금 유럽이 미국의 친구가 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러시아도 66, 26. 러시아는 뭐 미국이 적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니까, 숙적인 나라니까. 이런 걸 보고서 지금 친구와 적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다라는 그 기본 원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의 얘기가 그냥 막말이 아니라 이론, 전략이라는 거는 저기 미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국제정치학자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안경 낀 사람이 미어샤이머 교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미어샤이머는 시카고 대학 교수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스티픈 월트인데 이 두 사람이 2016년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포리언 어페어스라는 끝내주는 잡지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독일에 있는 미군 육군과 공군을 철수시켜라. 그리고 독일 앞바다에 미국 해군이 가서 지키면 된다. 그래서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바다에 나가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저 사람들이 논리는 간단해요. 러시아는 독일을 공격할 만큼 강하지 않고 독일은 러시아의 공격을 초래할 만큼 약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오프쇼어링을 해도 된다. 그리고 저기에 한국은 아직 오프쇼어링 대상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육군이 가서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 논문을 썼는데 트럼프의 얘기는 바로 저 논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거를 겨우 반복한,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론은 이미 정교한 항복력 논리를 갖춘 최고급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주장되고 있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미어샤이머 교수가 계속 강연하고 뭐 이럴 때 매일 비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련이 나쁜 게 아니라 서방 측의 잘못이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왜 유럽에서 난리를 치고 있느냐.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러시아라는 그렇지 않아도 뭐 망했지만은 다시 이제 크는 뭐 최근에 신흥 강국이죠. 그 나라를 왜 중국하고 친하게 만들고 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전략적으로 너무나 잘못한 것이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바이든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미어샤이머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이론은 미어샤이머 교수의 그 공격적 현실주의에 그대로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언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나토 지도인데 저기서 좀 이렇게 파란색 계열 말고 붉은색 계열로 돼 있는 거가 왕년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 나라들입니다.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거기 어떤 좋은 담이 없어요. 항상 소유럽의 강대국이 생기면은 그 나라들이 러시아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항상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담을 싼 겁니다. 담.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그래서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 루마니아 이런 나라 가지고 담을 싸서 그래도 그냥 안전하다고 느끼고 몇십 년을 지냈는데 그 냉전에서 져서 러시아가 망하고 저 나라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에서 해방된 다음에 나토가 다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자기 코앞에까지 접근이 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여러분 지도 보시는데 러시아 바로 밑에는 제일 큰 나라죠.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할 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한 겁니다. 저거를
미어샤이머 교수는 왜 자꾸 나토를 확대하느냐. 이제 저렇게 확대하다가는 필경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나토를 확대했고 지금 이제 뭐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미국 외교정책 오래전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니까 저 사람은 에치슨 라인을 거가지고 한국을 방위선에서 뺐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기준에서 보면은 한국을 뺀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왜 지켜줬느냐고요? 한국이 중요해서 지켜준 것이 아니라 소련이 제멋대로 저러는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익이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참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저렇게 죽도록 놔두는 것은 미국이 할 짓이 아니다. 그 도덕적 기준에서 와서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것이죠. 저 사람이 장관 관두고 64년인가 그래요. 에머스트 대학 가서 강의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빈틈없는 미국의 외교를 위해 도덕적 금원들은 제외해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적 접근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 유럽을 미국이 다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도덕적 금원입니다. 모랄리스트 맥심이에요. 전략적 접근은 야 유럽 돈 더 내. 그리고 러시아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전략적 접근입니다. 이 같은 접근 방법에 의하면 정책의 평가는 그것이 미국의 핵심적 목표 즉 자유주의 국가들이 존재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보존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 여부일 것이다. 예, 미국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느냐 가난한 나라들을 지켜줬느냐가 아니라 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조건을 미국이 만들었느냐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키신저하고 닉슨은 미국 외교의 아주 거장들이죠. 예, 옛날에 말이죠. 69년 70년 그 무렵에 중공이라는 깡패 국가를 러시아로부터 떼어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갈등이 나오는 걸 보고 키신저하고 닉슨이 가서 저거 잘라내자. 저걸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닉슨 독트린이죠. 중국이 미국 편 됐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푸틴 같은 사람한테 그러느냐. 모택동 같은 사람한테도 저랬는데요. 미국이. 그래서 그걸 떼어내가지고 결국 20년 후에 러시아가 붕괴한 것이죠. 소련이 망한 거죠. 저것은 끝내주는 외교 정책이라고 그러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은 막말이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미국이 어느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 때 그 나라가 독재 국가냐 뭐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그런 거 안 따지죠. 세상이 변했습니다. 누가 대적이고 누가 그 대적을 파괴하는데 가장 유용한 힘이 되느냐. 지금 미국의 대적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깨버리는데 가장 유용한 힘은 러시아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 다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의 괜찮은 학자들이 트럼프는 이렇게 외교를 하세요. 뭐 다 읽을 필요 없는데 보겠습니다. 러시아하고는 냉랭한 평화라도 유지를 하라. 그리고 이란을 봉쇄하라. 중국을 봉쇄하라. 일본을 키워줘라. 그래야지 중국을 봉쇄하는 데 좋다. 인도를 키워줘라. 그래야지 중국을 봉쇄하기 좋다. 예. 러시아는 깡패지만은 러시아하고는 냉랭한 평화라도 유지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현실의 국제정책입니다. 예. 트럼프가 대통령 나오기 전에 쓴 책이죠. 지금 미국이 불구가 됐다. 저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뭡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여줘라. 우린 이렇게 세다는 걸 보여줘라. 그럼 모든 것은 막강한 군사력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서 이제 국제정치를 해나간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중국이 간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지난 2월 4일이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중국의 모든 상품에 관세를 60% 붙일 거야. 그럼 중국은 이제 대미 수출 끝나는 거죠. 중국 물건이 100원짜리가 160원 되면 누가 사겠습니까? 다 일제나 한국제 사 쓰지. 바로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 아주 현실적이에요. 오늘 뉴스를 제가 보고서 미국 CNN이 야, 그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친해져서 큰일이야 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친해지게 만든 게 누군데? 푸틴을 한쪽으로 몰아서 푸틴을 적이라고 그런 것이 미국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리고 바이든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초청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폭탄이 모자르니까 김정은 포탄 얻어 쓰는 거고 그 돈을 안 갚아서 지금 문제 같은데 김정은이가 지금 푸틴한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두고 보십시다. 예. 트럼프도 대통령 나오기 전에 중국이 적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미 중국이 러시아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큰 나라죠.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10분의 1입니다. 중국의 GDP는 미국의 3분의 2예요. 그런데 러시아를 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바이든이 중국이 적 아닙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헷갈렸습니다. Biden gives confusing answer on standing up to China. 중국이 까불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막 헷갈리는 대답을 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잡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약화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 미국 외교 정책의 본질을 모르면서 우리 그 신문들이 너무 이상한 우리나라 언론들이 방송들이 특히 너무 그 얘기를 틀리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전쟁 안 하고 중국을 주저앉히는 방법은 중국의 경제를 망치는 방법이죠. 저 그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우습게 봤다. 그렇지 않다는 거 한마디 하고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연설했습니다. 나는 저 연설이 참 명문이라고 보고 트럼프의 그 연설 문집에도 저것이 이제 선발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라.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 걸었던 땅인 이곳. 한국에서 미군 3만 6천 명 죽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3만 6천 명이 희생을 했는데 이곳에서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다시 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우습게 보나요? 돈 더 내라는 거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봐서 돈을 더 내라는 겁니까? 이거 소중한데 너도 힘 좀 더 써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바로 저 무렵에 한미동맹을 우습게 본 사람은 트럼프인지 문재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두 페이지 더 남았군요.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입니다. 적과 친구는 수시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인데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은 저 말을 한 사람을 그 파머스톤이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워싱턴 얘기하고 파머스톤 얘기를 하고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지속주의가 완고한 혐오감을 갖는 한편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열정적인 애착심을 갖는 태도를 배제해야 한다. 지금 미국 민주당은 유럽은 무조건 친구라고 그러죠. 러시아는 무조건 적이고 그러한 감정 대신에 모든 나라들에 대해 공평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다른 나라에 대해 끊임없는 혐오감이나 상습적인 호감을 갖는 국가는 어느 면에서 볼 때 노예 국가나 다름없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국제정치의 최고의 근원이죠. 영국 사람 파머스톤입니다. 영국에게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은 없다. 국가의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며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근데 미국 사람들, 미국 민주당은 소련은 영원한 적이고 유럽은 영원한 친구로 알아요. 100년 전, 70년 전, 8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 제일 숙적 아니었나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는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부분에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편이죠. 오늘 지금 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 이것을 그냥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이고 국제정치학적인
그 기반이 없이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 미국 외교 기본을 원영해 가면서 트럼프의 얘기는 어떤 그 룰에서 상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괜찮은 학자들이 이미 얘기했던 것을 반복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